이야기 되게 하는 영양조리와 음식 제6강 장상학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장과 장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과 장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서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각 장들의 생리적인 기능이 또 다른 장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과 장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과 간장의 관계에는 이제 주로 관련된 게 혈액과 관련되겠어요. 그래서 심장이 혈액을 주관해서 혈액 운행을 이렇게 담당한다면 간장은 혈을 저장하면서 혈액 저장과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죠. 그리고 그 신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신적인 부분의 차원에서 보면 심장은 신지를 주관하고 그래서 정신활동을 주재하지만 간은 소설을 담당해서 정신활동이 원활하게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조절한다. 그래서 심장과 간장은 혈액과 정신적인 부분에 주요한 관계를 서로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과 폐장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심장은 혈을 주관하고 폐는 기를 주관하는 부분. 그래서 혈과 기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서로 혈이 기를 가지고 있고 또한 기는 또 혈에 의존하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혈폐와 심장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심장과 비장의 관계에서는 심장은 피를 주관하는 부분에 대한다 한다면 비장은 피를 만들어내는 부분들 그리고 피를 통솔하는 그런 부분이 관련되겠고요. 심장과 신장에 대한 부분은 대표적인 그 말로서 심신상교라 해가지고 서로 심장과 신장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물과 불의 관계로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장과 비장은 폐는 호흡을 주관하고 비장은 운하를 주관한다. 폐장과 간장에 대한 부분을 보면 폐장 쪽에서는 이제 숙강족을 담당한다 한다면 간에서는 승발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승발, 위로 올리고 발산하는 쪽인 거죠. 폐장과 신장에 관련된 부분은 폐는 그 물의 상원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상원이고 신장은 그 수를 주관하고 있는 그러한 수를 저장하는 것을 주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장과 비장은 간이 소설 기능인 반면에 비장은 운하 기능의 담당이다. 소설 기능과 운하 기능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소설은 그 환경을 잘 조절해서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고 비장은 이제 그 열심히 운반하는 그런 쪽의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비장이 이제 운하가 뭐 택배회사, 운수회사 정도 된다고 한다면 간은 그 운수회사의 그 네트워크망을 관리하는 그래서 어디에 언제 어디 이렇게 지시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바로 소설 기능과 같다고 하겠다. 그리고 간장과 신장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간과 신장은 서로 그 뿌리를 같이 한다. 그래서 정과 혈이 같은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비장과 신장은 비장은 후천적인 근본이 되어지면서 신장은 선천적인 기본입니다. 그러나 신장은 후천적인 그 자양을 통해서 유지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선천적인 그 근본은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의 근본적인 역할들을 이제 해낸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심장과 간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과 간에 아주 밀접한 관계는 혈액과의 관계라겠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과의 관계가 있는데 혈액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심주혈에 의해서 혈액의 운행에 관련되어지고 간의 혈은 이제 간의 혈을 이제 저장하는 부분으로서 혈액 저장과 혈액의 조절작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심장이 정신적인 부분에 이제 주관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신 활동을 주재하고 간은 이 정신적인 부분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 소설작용과 관련되어져서 정서 활동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연관이 되어지겠다. 그래서 심장과 간은 생리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적으로도 서로 영향을 깊게 맺고 있는데 만약에 심장의 혈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간 혈의 부족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심계 현상이나 불면증이라든지 다몽과 같은 이런 증상들이 얼굴색에 나타나서 창백하고 윤택하지 않고 또한 어지럽고 시력이 감퇴되고 생리불순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장의 혈 부족이 간혈로 나타나서 심장의 증상이 간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주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그 심계 증상이었잖아요. 그리고 간의 주 증상은 어지러움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러움 증상 이 두 개가 이제 나타난. 그래서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 어지러움 증상도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심장과 간장의 주 증상이 다 드러나서 심장과 간의 그 유기적인 관계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과 폐장의 관계가 되겠는데요. 심장과 폐장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혈과 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혈의 운행과 폐의 호흡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폐의 기의 작용. 그래서 혈액은 기의 추동작용에 의존해서 활동을 하고 기는 혈액에 의존해서 전신에 또한 분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혈액과 기는 서로 의존하고 서로 이용하는 관계다. 서로 활용하는 관계다. 서로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혈액에 기가 없다면 응고되어서 순환되고 이제 순환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혈이 형성되어 이제 기에 형성되고 또 기에 혈액이 만약에 없다면 퍼져나가지 못하게 되겠죠. 폐의 기운이 상력하게 되어지게 되면 기침이 잘 나지 않고 그 혈락이 손상을 입어서 이제 심계 증상 그리고 각혈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만성병으로 이제 그 피를 이제 잃어버리는 피를 흘리는 출혈을 일으키는 실혈 증상이 심화되게 되면 심혈은 이제 부족하고 또한 폐기까지 같이 약하게 되어서 가슴 두근거림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서 통증까지 나타나고 천식과 가슴 아픔 증상 그리고 기가 끊어지고 또한 그 말하기를 싫어하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피의 부족한 현상, 피의 현상과 기의 현상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과 비장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혈액 생성과 혈액 운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주혈과 비장의 생혈, 그리고 비장의 통혈과의 관계가 되겠는데, 비장은 생혈 지원이고 또 운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면 생혈작용이 정상이고 또한 심혈을 충실하게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심기가 왕성하면 혈액의 운행에 원활하게 도와주게 되고 혈액이 혈맥으로 정상 운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비장의 통혈작용에 도움을 받아서 혈액이 이탈하지 않고
잘 운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과 신장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심신상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그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심신불교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신상교의 상황은 심장의 불과 신장의 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이 서로 화합하여져 분과 상이 안정되어져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신불교는 만약 이런 균형이 깨어져서 병리 상태가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음이허에서 불이 왕성한 음허황이라든지 심장과 신장이 모두 같이 허해서 수습범람이나 정신적인 부분의 허약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신장은 서로 잘 조화롭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 쪽에 관계가 깨어져도 신장에 영향을 미치고 심장 쪽에 균형이 깨어져도 역시 심장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놓여 있는 겁니다. 폐장과 비장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폐장과 비장은 기의 생성과 수액대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겠는데요. 폐는 호흡을 주관하고 맑은 청기를 받아들여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행수작용을 담당합니다. 또한 비장은 운하를 주관하면서 곡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액 운하 작용의 일익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기의 생성 과정에서 보게 되면 폐의 청기와 비장의 곡기가 결합하여서 종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종기와 원기가 결합하여서 전신의 기가 순행하는 그런 도식이 되겠습니다. 병리적인 상황에서 기의 생성 방면에 병리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수액대사 방면에서 만약 병리적인 부분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기의 생성 과정에서는 기가 허약해져서 비장 기운도 같이 허약해지고 또 비장의 기가 허약해지게 되면 또한 폐의 기도 역시 같이 허약해져서 폐와 비장의 기운이 모두 같이 허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수액대사 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해지게 되어지면 이 수액 운해 기능이 이제 약화되고 이제 그래서 그 습이 모여서 담이 만들어지고 또 부종이 생겨나게 되죠. 폐에 영향을 끼쳐서 이 담은 또 많은 기침이나 천식을 유발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장과 비장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장과 간장입니다. 폐장과 간장인데 폐장은 주숙광에 담당되죠. 간은 주승발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간과 폐의 생리적인 그런 가장 밀접한 연관관계로 보면 바로 이제 기에 관련되어진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간에서도 승발하는 부분이 기의 승강을 조절하고 또 폐의 숙광도 역시 기의 승강을 서로 조절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일정한 관련이 되겠고요. 간기는 승발을 좋아하고 폐기는 숙광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기는 위로 올려서 발산하는 걸 좋아하고 폐기는 받아들여서 아래로 내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잘 이루어져야 호흡도 원활하게 되어지고요. 호흡 들숨과 날숨도 원활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는 것도 발산하는 것도 서로 원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간의 승발작용만 있어도 안 되고 폐의 숙강작용만 강해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의 이 승발작용이 너무 크게 되어지게 되면 간기가 상역하고 간화가 상염되어져서 폐음이 상하게 되어져서 기침, 흉통, 각혈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폐의 숙광 기능이 약해져서 하게 되어지면 조혈이 내성되고 간음이 상하게 되고 간양 상황이나 두통이나 그리고 쉽게 화를 내고 옆구리가 이제 찌를 것 같은 이런 통증들이 터질 것 같은 통증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폐장과 신장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폐는 기요, 신장은 수다. 그래서 수와 기와의 관계가 되겠는데 폐는 수지상원이다. 물의 근원이 되어지게 되고 또한 그 폐주 상원의 부분으로 호흡을 담당하고 신장은 그 물을 저장하는 부분을 주관함으로 인해서 신주 납기한다. 신장은 기를 또 수납하고 아래로 내리는 작용들을 한다. 수액대사 방면과 호흡 방면이 되겠습니다. 신장은 수액대사를 주 담당하고 또 그 폐는 이제 호흡 방면을 주로 담당을 하겠죠. 그래서 수액대사를 담당하는 이 폐는 수지상온으로 선발 숙강 기능에 의해서 물이 잘 흐르게 하고 신장의 기운은 이제 기화작용, 증화작용과 폐기의 숙강작용이 신장과 방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병리상으로 폐와 신장의 수액대사 기능이 실조되게 되면 바로 수종과 부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호흡 방면으로 보게 되지면 청기를 흡입하고 숙강하는 작용이 신장으로 내려보내지게 되는데 신장의 납기 기능이 이제 제대로 협조를 해줘야 호흡의 심도가 유지될 수가 있는데 이 납기 기능이 잘 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심기도 부족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기를 그 수납하는 그 부분의 기능까지 같이 약해져서 호흡이 이제 짧아지고 얕아지고 그 호기는 많지만은 이제 흡기는 이제 적어지는 그런 형태로 즉 그래서 날숨은 이제 많아지는 반면에 들숨은 이제 적어지는 반면 그래서 한숨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간장과 비장입니다. 간장과 비장은 혈액 생성과 정상적인 혈액 운행에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간의 소설과 비장의 운하 기능에 의해서 혈액 생성은 물론 정상적인 혈액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혈액의 생성 방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간의 소설작용과 이 간의 그 기운이 원활하게 되어질 때 비장과 위장의 승강작용이 원활해지게 되어지고 담즙 분비가 활발해지게 되고 소화 흡수 작용이 촉진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의 비기가 건강해서 운하작용이 활발해지게 되면 기혈 생화 자원이 그 역할을 잘하게 되어지고 또 간이 유양을 받아서 간 기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병리적인 상황에서 간과 비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게 되어지면 이 정신이 우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자주 쉬고 식욕이 없고 배가 더부룩하고 장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설사를 자주 하는 증상이 볼 수 있고요. 비장이 허약해서 습을 만들어서 또 이게 열로 변하게 되면 습열이 담즙 분비를 막아서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면인 혈액 운행 방면을 보게 되면 간은 혈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있죠. 비장은 혈을 생산하고 통섭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정상 운행을 이제 유지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병리적으로 이제 비기가 허약해서 혈액을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간혈 부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장과 신장이 되겠습니다. 간장과 신장과의 그 유기적인 관계는 간과 신장이 서로 그 뿌리를 같이 한다. 그 근원을 같이 한다. 그리고 그 간이 이제 혈을 이야기한다 한다면 신장은 정을 이야기해서 정과 혈이 서로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간은 혈을 저장하고 신장은 정을 저장하는 기능을 표현하는데 이 정혈 모두 다 알고 보면 수곡의 정미물질에서 생산되어서 충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양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동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병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간혈이 부족하면 신정을 가져다 써가지고 신정이 부족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머리가 어지럽고 허리가 시리고 기운이 없어서 하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갖다 이제 쓰는 관계예요. 쓰는 관계. 장과 장과의 관계에서 이 마지막, 완전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대표적인 부분으로 마지막으로 본다면 비장과 신장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 비장과 신장 관계는 수액대사 방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지죠. 그래서 비장은 후천 지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수액의 운하 기능이고 신장은 선천 지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액을 주관하는 장기로 서로 자생하고 돕는 관계다. 그래서 선천 지본과 후천 지본이 서로 돕는 관계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장의 전기 방면에서는 비장의 부단한 운하 기능을 통해서 수국의 정을 공급받고 또 유지하면서 신장의 명문지와는 비장의 만기를 도와가지고 비장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기 부족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배가 청만하고 변이 묽고 요실금이나 허증으로 오는 천식 등이 보여지게 되어지고요. 양기가 부족하게 되어지게 되면 몸이 춥고 복통이 자주 나고 또한 허리와 다리가 시리고 오경설사나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이 대변으로 나오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기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이 오심번열이 나타나고 입안이 헐거나 혀에 종기가 나고 배는 고픈데 식욕이 없는 등의 이런 증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장과 신장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